안녕하세요. 저는 7살, 11살 아들들을 키우는 워킹맘 순빨이네 쓰담여사입니다. 오늘은 4인 가족 3월 소비 계획을 세우는 날이에요. 제가 쓰는 가계부는 일단 빠르고 계산기가 필요 없고 쳐다보면 자동으로 소비가 통제되는 깍두기 색칠 가계부입니다. 저는 한정된 돈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나누어 쓰기 위해서 매달 소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벌써 6년째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상적이고 세세하고 완벽한 계획보다는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깍두기 색칠 가계부는 매월 월간 스케줄, 예산표, 변동 지출 가계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월간 스케줄 볼게요. 연간 계획에서 3월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3월에는 생일 한 명과 신학기 준비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3월에 성취할 목표를 적어볼 거예요. 저는 더 벌기, 정리하기, 건강하기 목표를 세울 건데요. 막 어려운 목표는 아니고요. 쉬운 것, 할 수 있는 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10%라도 해냈다면 아무 도전 없이 사는 달보다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 달 소비 계획을 세워 살아가는 법, 계획에 대한 저의 생각이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컨셉진 109호에 실렸어요. 이번 컨셉진 테마가 계획이었는데요. 제 이야기 말고도 많은 분들의 계획에 대한 노하우, 생각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번 달 목표를 정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목표가 배달 음식 조리기이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눈에 띈 것이 배달 앱을 삭제해버린다. 그런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일단 일주일만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시켜 먹고 그 다음엔 2주일 동안 삭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삭제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배달 앱에서 한 달간 주문 금액을 더해보면 정신이 차려진대요. 현실을 직시하면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죠. 또 다른 목표 소개해 볼게요. 매일 밤에 일기 쓰기.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길게 잘 써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한 단어만 써보자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정리하기 목표 세우면서 딱 한 군데만 정리하기로 했어요. 지난달에는 냉동실 정리했고요. 이번 달에는 냉장실만 할 거예요. 원래는 부엌의 선반 정리도 이번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까지 못할 것 같아요. 직장 다니고 애들 챙기고 영상 올리고 저는 바쁜 워킹맘이니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주 보이는 곳에 두고 꼭 밤이 아니라 하루에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적는다고 해요. 가계부도 한꺼번에 쓰지 마시고 그때그때 쓰세요. 그러면 좋아요. 아침 운동하기 목표를 세웠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운동복을 입고 자는 방법이 있고요. 전날 중요한 물건을 헬스장에 두고 오라네요. 아무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목표와 실천 계획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이번 달 목표를 딱 한 가지만 세워보세요. 두 번째 단계 예산 세우기입니다. 수입과 고정지출, 변동지출로 나누어 적어줄게요. 한 달 수입을 쓰임새에 맞게 배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실천 가능성 높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저축률이 낮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니까요. 저희 4인 가족의 고정 지출은 제가 욕심을 부리는 만큼 늘어납니다. 좀 더 편하게 따숩게 살고 싶은 욕심, 양가 부모님께 좋은 딸, 좋은 며느리 되고 싶은 욕심,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이고 싶은 욕심. 이 욕심 어느 만큼 부리고 어느 만큼 버려야 할지
매달 예산을 세울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 욕심을 버릴 수 없다면 대신 나중에 후회도 하지 않기, 후회하는 자신이 없다면 욕심을 내려놓기, 아니면 더 많이 버는 수밖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매월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고정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수입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변동 지출 예산이 나오는데요. 저희 4인 가족 변동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변동 생활비 항목은 식비, 옷,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주고 있어요. 기타에는 병원비, 문화생활비, 생필품비 등 식비와 옷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들어갑니다. 항목별로 예산을 나누지는 않고 통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삽니다. 세 번째는 변동지출 가계부, 깍두기 색칠 가계부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항목별로 색깔을 정해줄 거예요. 식비, 옷, 기타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정해주면 되고요. 한 칸에 10,000원이니까 변동지출 예산 100만 원은 100칸을 그리고 시작해요. 저는 100칸을 10일 단위로 세 구간으로 나누어 쓰고 있어요. 1일에서 10일까지 신학기 준비물과 연휴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쓸 것 같고, 그 다음 11일에서 20일, 21일부터 31일까지는 아직 별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 달은 심플하게 나눠볼까요? 4줄, 3줄, 3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앞뒤로 조정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달에 28,000원 초과한 게 있어서 미리 색칠이 조금 되어 있고요. 이제 3월 지출 색칠해 볼게요. 1일날 세탁세제 11,000원 주고 주문했어요. 세탁세제는 기타이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1.1칸을 색칠해 줄 거예요. 마트에서 과일과 야채를 44,000원어치 사왔거든요. 식비니까 노란색으로 4.4칸을 색칠해 줄 거예요. 이번 컨셉진에 실린 계획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계획이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계획한 대로 한 달이 사라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최선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